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입니다. 요즘 시장이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좀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리고 저는 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대처를 잘 하지는 못했어요. 뭐, 지금 와서 되돌아봐서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고점에 왔을 때 그러니까 690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좀 많이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현금 비중을 아주 많이 하지는 못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도 괜찮았고 분위기가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예상이 좀 틀리면서 증시가 좀 급락을 했고 지금 현재 차트로만 봐서는 지금 음봉이 좀 커다랗게 나왔고 선물 지수도 장중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음봉으로 만들지 양봉으로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 제 예상에는 아마 이제 갭으로 시작을 해가 갭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과대 낙폭으로 양봉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가 아직은 진정이 되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V자 반등은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증시로 돌아와 보면은 제 생각에는 오늘 이제 장 중에 이제 5분봉인데 거의 이제 반등 하나 없이 계속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에 그 신용 매도가 조금 나온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아마 그 반대 매매가 조금씩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된다면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2%에서 3% 정도는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 중국에서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찍었던 영상이 그 대폭락과 대폭등이 이제 같이 온다 뭐 그런 내용으로 좀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렇게 반등을 빨리 하면서 그때 문제는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찍었던 그런 영상이 지금 이때 지금 시점에서 생기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급반등은 당연히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은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매매를 한 건 없고 키스트를 제가 이제 안타깝게 고점 사실 한 수익률이 50%까지 갔었는데 제가 이때 이제 장중에 팔지 못하고 계속 이제 홀딩을 하다가 좀 한 플러스 10% 구간에서 좀 전량 매도를 한 거 말고는 크게 이제 매매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텍스프리랑 JTC 정도를 조금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 사실 뭐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금 이제 주가를 보더라도 전저점을 깨지 않고 아주 견고한 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 사실 뭐 5G 종목들도 거의 이제 전저점을 위협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죠. 이제 RF텍도 전저점이 한 6,700원 정도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이제 7,000원을 깼으니까 굉장히 지금 하방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데 참 지금 이런 시점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매도를 해서 현금화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은 홀딩을 하면서 비중을 유지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지역적이고 굉장히 국지적인 그런 리스크죠. 빠르면은 하루, 길면 3개월 안에 대부분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어떤 기업이나 실제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이벤트들로 터키의 외환 위기 리스크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국제 정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발사도 사실 그냥 우리나라에만 좀 미치는 영향이 크지 글로벌 경제에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벤트가 지금 이 국제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만 시끌시끌하게 있다가 좀 가라앉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희망 사항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국제적인 리스크로 좀 끝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좀 그것보단 더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리스크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악재로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투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투자를 좀 축소를 하거나 실물 GDP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로 한 1년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런 악재가 있겠죠. 그래서
무역 분쟁이 여기에 속하는 그런 리스크로 예를 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라고, 그러니까 침체라고 한다면 보통 두 분기 이상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런 거는 그렇게 자주 오진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가 있었고, 예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것들이 침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악재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즐겨 듣는 유튜브 중에 또 3프로 TV라는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제가 나눈 그 분류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국제적인 리스크는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 정도 빠지는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고, 소비에 영향을 주는 악재는 한 16%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 그리고 침체에 영향을 주는 악재는 한 30%그 이상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한 12, 3%좀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벤트가 정말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악재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30%까지 하락을 좀 열어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소비에 어느 정도만 영향을 주는 악재다라고 한다면은 15에서 16%까지 하락을 좀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제적인 리스크로 끝날 줄 알았던 그런 이벤트들이 훨씬 더 커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한 분기 정도만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을 해서 고점 대비해서 15에서 16%까지 정도만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한 분기만 영향을 줄지 아니면 계속 한 6월달, 7월달까지 이어져가지고 두 분기 이상 그 영향을 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저의 지금 생각과 포지션은 한 분기 정도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GDP가 떨어지는 것을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1월달 정도만 해도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포트로 해서 한 마이너스 한 11% 정도 수익률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마이너스 손실률이 좀 크죠. 대처를 잘 하지 못한 것은 좀 뼈아픈 실수로 기억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이런 일련의 이벤트들을 좀 기록을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좀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따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본인의 판단과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장임에는 분명해요. 여기서 앞으로 뭐 더 얼마나 떨어질지도 사실 바닥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 제가 가진 종목들도 계속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작년 8월에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하락이 있었고, 장중 뭐 7%, 5%까지 하락을 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 그 하락 이후에 그 하락을 좀 견디고 살아남았고,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그때의 하락이 굉장히 그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는 것을 지금 와서야 알 수 있겠죠. 그 당시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저도 진짜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이나 했을 정도로 공포스러웠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가 매수 기회였구나라는 사실이 눈에 보여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좀 공포가 지배하는 장임에는 분명하지만, 2019년 8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굉장히 엄청난 기회의 장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2020년의 수익률이 굉장히 결정이 되는 그런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현금을 마련을 하는 것과 아니면은 계속 버티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좀 오랜만에 찍었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저도 이렇게 계좌가 많이 손실이 나고 수익률이 이제 줄어들면 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면은 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금이 중요하고, 제가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다른 일들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그 올라왔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나겠지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안전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정말 현금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좀 느꼈고, 지금 이게 어떤 기회의 시장일지 아니면은 위기의 시장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